우선 앙트레프러너라는 요 용어부터 한번 보면은 가장 비슷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업가 혹은 기업가라는 비즈니스맨이 비슷한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비즈니스맨, 사업가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왠지 악역을 맡는, 드라마에서도 사업이나 CEO나 사장은 항상 악역으로 나오죠. 선한 사람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용어상 비즈니스맨이나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좀 더 나은 이미지로 찾다가 보니까 나온 게 앙트러프로네라고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고 불어, 그러니까 프랑스어라서 발음이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발음해봤자 어차피 원어 발음 못할 거고 나중에 한번 구글에 서치해서 원어 발음이 뭔지 한번 찾아보면은 조금 애매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앙트레프러너라고 말하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원래 용어는 예전에 프랑스어에서 군 지휘관, 그러니까 사령관이나 지휘자 이런 용어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 뭐냐면은 코디네이터를 말할 때 앙트레프러너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용어로 쓰다가 이게 나중에 어떤 경영학자가 이 말을 기업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용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용어의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 지휘관, 악단 지휘자 이런 뜻은 전혀 없고 기업가, 그 중에서도 혁신적이고 뭔가 산업을 리딩하는, 리딩 엣지에 있는 기업가에 대해서 앙트레프러너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서양의 기업가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양력 소개할 때 앙트레프러너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어에서는 보면은 의미상으로는 제일 비슷한 게 언더테이크,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리고 단어가 제일 비슷한 거는 엔터프라이즈라고 있죠. 영어 단어에 보면은 지금은 기업을 의미할 때 뭐 코퍼레이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 영어에서 기업이나 회사를 의미할 때 특히 큰 기업을 이야기할 때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거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레너나 엔터프라이즈나 어원은 같은데 현재는 영어에서도 엔터프라이즈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엔터프레너는 도로 외국어처럼 쓰이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할 때 보면 한국어로 이야기하다가 뭔가 영어 단어 섞어 쓰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더 좀 이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영어에서는 그게 불어입니다. 프랑스어를 섞어 쓰면은 뭔가 약간 우아해 보이는 이런 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GM 시보레 있죠. GM의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시보레. 시보레 철자를 보면은 영어로 읽으면 도저히 이게 시보레라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애들도 그냥 쉐비 그러고 끝냅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그 철자가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불어로 읽으면 정확하게 시보레 발음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프랑스어가 미국 문화에도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란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앙트레프러너가 기업가를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앙트레프러너십, 그래서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뒤에 쉽이 붙으니까 무슨 정신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 이런 의미로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혁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이것을 앙트레프러너십 혹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현재는 앙트레프러너가 확실하게 벤처 사업가 같이 어떤 창업을 하고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앙트레프러너가 그런 게 아니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앙트레프러너는 용어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이 말은 나오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경영학 쪽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서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세기에 아일랜드에 있다가 아일랜드 대기근 때 프랑스로 이민 갔던 경제학자 리차드 캉티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앙트레프레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별로 유행을 못했습니다. 캉티옹이 말했을 때는 그냥 영어를 한번 썼다 정도고, 그리고 캉티옹이 말하는 의미는 리스크 테이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위험하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을 앙트레프러너 혹은 앙트레프러너십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이게 쫙 퍼지게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여기 오른쪽 밑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조셉 슌페터라는 요 경제학자가 혁신을 이야기하다가 혁신적인 기업가를 앙트레프러너라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앙트레프러너십은 혁신과 혁신 경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고, 여기 보면은 슌페터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결국 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실제적인 경제학 이론들은 미국에서 탈파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올 건데, 경영학에 크게 두 학파가 있는데 독일 학파하고 미국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오스트리아에 있었으면 독일 학파에 속해 있었을 건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 학파로서의 경영학 쪽 학파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올 거고요. 어쨌거나 슌페터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이고 경영학자였는데, 혁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할 때 특히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산 방법 혹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을 앙트레프러너, 기업가, 혁신가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의 속성은 창조적 파괴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터 그러는데, 창조적으로 뭔가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파괴한다는 게 어떤 뭐 건물을 파괴하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파괴하는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산업을 파괴해버리고 대신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는 사람. 그게 앙트레프러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슌페터 잠깐 돌아보면은, 조셉 슌페터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죠. 그리고 사진으로 봐도 사진이 희끗희끗한 게 옛날 사진 같죠. 그래서 독일 학파에 있다가 미국 하버드 와서 하버드의 경영학파를 키웠고, 그리고 많은 저서를 만들었는데 경제발전의 이론 이런 책들도 있고, 슌페터가 주창한 경제학의 두 가지 핵심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혁신, 이노베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단순히 노동이나, 옛날 자본주의 이론들이 많이 나올 건데 노동이나 자본만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기술 혁신이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슌페터가 유명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기술의 혁신 없이는 자본주의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노베이션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앙트레프러너, 혁신적인 기업가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라고 설파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슌페터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슌페터는 사회주의 색채의 자본주의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슌페터 이론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 자본주의가 무진장 발전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사회주의로 바뀐다라는 게 슌페터 이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오류 같긴 한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와서 보면은 택도 없는 이론을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슌페터는 요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는 기업가, 앙트레프러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고, 자, 근데 이걸 또 한 번 엄청나게 퍼뜨린 사람이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그러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에 태어나고 2005년에 죽어서, 그 사이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데,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유명한 게 스타일이 학자 스타일이 아니고 연예인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고 많은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 쪽의 이론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피터 드러커의 취미 중에 하나가 학문을 수집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한 몇 년 정도 이 분야, 예를 들면 경영학에 뛰어들어서 나 경영학 하나도 모르는데 경영학 공부 좀 해봐야지 그러고 들어가서 한 4년쯤 지나면은 경영학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경영학은 일로 가야 된다 그래 놓고 나서 경영학 재미없네 딴 거 하자 이래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짓고 이래서 또 그쪽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터 드러커가 보면 뒤에 한번 나올 건데, 자기 학문 분야가 뭐냐 그러니까 사회 생태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보면은 앙트레프러너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그러니까 자기는 앙트레프러너를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위험을 감수한다. 다음 두 번째, 그걸 통해서
기존의 것, 여기 기존의 것이라는 게 상품도 되고 어떤 시스템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그걸 통해서 기업을 일으켜야죠.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 여기서 보면 해야 될 거 다 나왔습니다. 기업가로서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프로핏,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도 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뭐 노동을 잘해보자 아니면 자본을 더 차 이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기존의 거를 파괴할 정도의 혁신을 일으켜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크게 돈을 벌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앙트레프러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사업 시스템을 시작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근데 그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쳐갖고 밀어붙이는 기업가. 이게 앙트레프러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정의하거나 사회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결코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정신적인 면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란 오직 실천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 들어맞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팟을 도입할 때 기존 음반 시장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걸 그냥 밀어붙여 갖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저작권을 막는 도구를 설치하지 않는 거다라고 주장해서 깨버리죠.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올 건데 그 전까지는 음반 업계가 했던 거는 불법 복제를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에서 해결한 방법은 음반의 가격을 확 낮춘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음악 하나 다운로드 받는 가격을 $1 미만으로 낮춰버리면 너무 싸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다. 친구한테 음반을 빌려서 불법 복제하느니 차라리 $1 내고 음악을 받을 거다. 결국은 맞췄죠. 그래서 지금의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산업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앙트레프레너로서의 발전 방향이고 실전 방향이 될 겁니다. 피터 드러커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보면은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러 가지 했고 뭐 자칭 사회 생태학자 그러면서 온갖 분야에 다 집적거렸고 그런데 집적거릴 때마다 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현대 경영학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앙트레프레너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뭘 도입했냐 하면은 경영학에다가 기업 경영의 중심을 고객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객 중심 경영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리 추구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회사 망한다. 그러지 말고 고객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면은 회사가 더 발전할 거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 이것도 현대 경영학의 요소로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현대 경영학이 피터 드러커 이후에 또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피터 드러커가 자주 언급되니까 알아놓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피터 드러커가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1970년대 정도에 피터 드러커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느 국가가 발전할 거냐에 대해서 일본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도 거의 예측하고 있어갖고 별로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참 뜨고 소니가 크고 이러던 시절이어서 일본이 곧 패권 국가가 될 거다. 그런데 두 번째, 일본 다음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별 볼 일 없던 나라인데 일본 다음에 경제 발전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찍었습니다. 맞췄죠? 그 덕분에 또 이 당시에 이 인터뷰 때문에 한국에서 피터 드러커 열풍이 붑니다. 그 피터 드러커가 엄청나게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힘내자 막 이러고 했는 열풍이 불었고 그래서 의외로 한국 내에서 인기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 시대를 예측했는 거는 뻔하게 할 수 있는 예측이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볼 일이 없겠지만 저서를 보면은 지금도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